노인성 질환의 특성과 소화기계 노인성 질환 기출 오답 바로잡기 들어갑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 약물에 민감도가 낮다, 약물에 대한 반응이 둔감하다. 예, 역대 기출 문제 다 틀린 문제가 나온 거예요. 네. 예,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다. 예, 정답이 되겠습니다. 젊은 사람에 대한 검사보다 초기 진단이 쉽다. 예,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증상이 뚜렷하다.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경과가 짧고 재발이 빈번하다.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합니다. 거의 재발하지 않는다. 예, 재발이 빈번한 게 정답입니다. 단독으로 발생한다. 예,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단순 질환으로 회복이 빠르다. 다른 질병을 동반하죠. 그리고 쉽고 회복이 느립니다. 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예,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원인이 명확한 급성 퇴행성 질환이다. 대부분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입니다. 심리적 요인은 질병 발생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니죠.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 측면이 모두 질병 발생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소화기계 특성, 위액의 산도가 증가된다. 이액의 산도 저하로 소화 능력이 저하됩니다. 대장의 활동성이 증가한다. 나이가 드시면 대장의 활동성이 감소합니다. 지방의 흡수력이 증가한다. 마찬가지로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쓴맛과 신맛의 미각이 둔화된다. 어르신이 되면 짠맛, 단맛이 둔감하고요. 쓴맛하고 신맛은 잘 느낍니다. 후각 기능은 변함이 없고 미각은 둔화된다. 후각 기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맛을 느끼는 세포수가 증가한다. 맛을 느끼는 세포수가 줄어들죠. 나이 드시면 이게 짜게 음식 하잖아요. 그렇죠. 직장벽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직장벽의 탄력성이 증가하게 되면 소화가 잘 되잖아요. 근데 어르신 소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직장벽의 탄력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타액과 위액 분비가 상승하여 소화가 잘 된다. 타액 분비 저하로 소화 능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소화기계는 입에서 시작하여 위까지를 말한다. 소화기는 입에서 저 끝 항문까지를 말합니다. 소화효소 생산이 증가하여 지방의 흡수력이 증가한다. 그 췌장에서의 소화 효소 그 생산이 감소하죠. 그래서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대장암부터. 대장암의 대장제의 식이요법, 정제된 곡물을 섭취한다.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을 적게 섭취한다. 통곡식이나 생채소, 생과일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동물성 식품을 섭취한다. 식물성 지방을 섭취해야 합니다. 수분 섭취를 적게 한다. 수분은 하루 한 6 내지 8잔 정도의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육류는 훈연하여 섭취한다. 훈연식품은 피해야 합니다. 간식으로 튀김류를 자주 섭취한다. 잦은 간식은 피해야 하는 게 좋습니다. 입맛을 도우는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한다. 차가운 아이스크림으로 식욕을 돋운다. 자극을 주는 찬 음식을 피한다. 흰죽을 야식으로 섭취한다. 늦은 식사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설사, 음식량을 늘린다.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는 게 맞죠. 완화제를 제공한다. 수시로 지사제를 복용한다. 지사제 등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따뜻한 녹차 및 커피를 준다. 카페인 음식이죠. 카페인 음식 피하고 흰죽이나 피하고 흰죽이나 보리차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적게 공급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되죠. 탈수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 고지방식을 제공한다.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매운 후추나 카페인이 든 음료수, 술, 고섬유소 등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변비의 원인, 복부 근력의 강화로 인한 활발한 장운동, 복부 근육의 힘이 약하죠. 저잔여식의 섭취량의 감소, 지나친 저잔여식 섭취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수분이 적은 음식 섭취, 식사 섭취량 증가, 식사량 감소, 우유 섭취량 증가, 감소해야 되죠. 마약성 진통제의 미사용,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변비 예방, 하재를 자주 사용한다. 하재 남용을 주의한다. 식물성 식이섬유 섭취를 줄인다. 식물성 식이섬유, 유산균 등이 포함된 음식물과 다량의 물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우유 섭취를 삼간다. 우유는 적극적으로 섭취하십시오. 신체 활동을 자제한다. 체조나 걷기 운동을 함으로써 대장의 운동력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변이가 생기면 참는다. 즉시 화장실을
찾음으로써 배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핵심 쪽집게 문제 들어갑니다. 네, 첫 번째, 노인성 질환의 특성과 소화기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첫 번째, 후각 기능은 변함이 없고 미각은 둔화된다. 두 번째, 소화효소 생산이 감소하여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한다. 세 번째, 대장암 환자의 식이요법으로 하루에 8잔의 생수를 마신다. 네 번째, 설사 후에 힘이 없다고 할 때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수분 섭취를 해준다. 다섯 번째, 변이가 생기면 즉시 화장실을 찾게 한다. 네, 맛을 느끼는 그 세포수가 줄고요. 후각 기능이 떨어져요. 그리고 미각이 둔화됩니다. 노인에게 변비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수분 섭취량 감소. 두 번째, 섬유질이 많은 음식 섭취. 세 번째, 저자녀식이 섭취량 감소. 네 번째, 수분과 섬유질이 적은 음식 섭취. 다섯 번째, 마약성 진통제의 과도한 사용. 네, 세 번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저자녀식 섭취량 감소가 아니라 증가입니다. 대상자의 소화기에 대한 돕기 방법 중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대장암 환자는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을 충분히 섭취한다. 두 번째, 대장암 환자는 하루에 8잔의 생수를 마신다. 세 번째, 설사 대상자는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네 번째, 변비의 원인은 수분과 섬유질이 적은 음식 섭취이다. 다섯 번째, 변이가 생기면 참도록 한다. 아니죠. 변이가 생기면 즉시 화장실을 찾도록 하고 배변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네. 호흡기계 노인성 질환 기출 오답 바로 적기입니다. 네, 첫 번째, 호흡기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 코 점막이 건조하여 흡입 공기의 가습이 잘 된다. 코 속의 점막이 건조하게 되어서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지 못한다. 기침 반사가 강화된다. 섬모 운동이 증가한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침 반사와 섬모 운동 저하로 미세 물질들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근데 강화 증가로 되었군요. 예. 호흡기계 감염이 감소한다. 기관지 내의 분비물이 감소한다.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돼서 호흡기계 감염이 쉽게 발생됩니다. 만성기관지염 치료 및 예방 방법. 기관지 확경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뜨겁거나 찬 음식을 즐겨 먹는다. 네. 차가운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 기관지 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한다. 이른 아침 차가운 공기에 노출시킨다. 갑작스러운 그 온도 변화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공기 정화를 위해 방향제를 뿌린다. 탈취제를 사용하여 실내 공기를 정화한다. 오염된 공기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전염성이 강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전염성 질환이 아닙니다. 폐렴입니다. 환절기 이후에 폐렴균 예방 접종을 한다. 환절기 이전에 한다가 맞습니다. 두통이나 근육통 증상은 없다. 예, 증상은 두통, 근육통, 고열, 호흡 곤란이 있습니다. 세균성 폐렴은 항바이러스 치료를 한다. 항생제 치료를 한 게 맞습니다. 항생제는 시간과 관계없이 열이 날 때 투여해야 한다.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복용을 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 천식이 되겠습니다. 찬바람에 노출시킨다. 아닙니다. 따뜻한 곳에서 찬바람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침 그리는 차가운 물로 빤다. 먼지나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서 뜨거운 물로 세탁합니다. 뜨거운 물. 운동 직후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운동 30분 전에 사용한다. 찬 음료수를 마시게 한다.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해야 합니다. 실내 습도를 높게 한다. 적절한 습도. 적절한 습도라면 40 내지 60%를 적절한 습도를 하고요. 그걸 유지해야 합니다. 폐결핵, 3가지 이상의 약제를 동시에 투여하지 않는다. 약의 양이 많고 여러 종류이므로 동시에 투여해야 합니다. 네. 치료 기간은 1개월이다. 약물 복용 기간이 길어서 치료 기간이 깁니다. 간 기능 검사와 가래 검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다. 아니죠.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기관지 확경제를 사용한다. 기관지 확장제는 만성 기관지염, 천식 등의 질환에 사용하므로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접촉성 감염이므로 손만 잘 씻으면 된다. 이 폐결핵은 공기적으로 감염되는 질환이므로 기침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약은 하루 3번 양을 나누어서 복용한다. 한꺼번에 동시에 투여합니다. 감염 대상자와 접촉 시 즉시 격리 치료를 받는다. 네, 2주 내지 1개월 이후 반드시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하고 마스크, 장갑을 착용한 채 돌봐야 합니다. 다음은 핵심 쪽집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호흡기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과 예방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기침 반사와 손모 운동 저하로 미세물질을 건드리지 못한다. 두 번째, 만성 기관지염 환자의 경우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기관지 내 가래 배출을 용이하게 한다. 세 번째, 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화학물질에 의해 폐 조직에 염증이 생긴 상태이다. 네 번째, 천식은 대상자가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어 기침과 색색거리는 호흡을 보일 때 의심되는 질환이다. 다섯 번째, 결핵에 의심되는 대상자와 접촉한 대상자, 동거가족, 요양보호사 모두 동시에 치료를 받는다. 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심혈관계 노인성 질환 기출 오답 바로잡기로 들어갑니다. 심혈관계 특성, 심장의 근육량이 감소한다. 심장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심장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두꺼워져 가지고 탄력성이 떨어진다가 답이 됩니다.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근긴장도는 감소합니다. 최대 심박 출량이 증가한다. 심박동수가 증가한다. 최대 심박 출량과 심박동수가 감소합니다. 혈압 조정 능력이 증가한다.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합니다. 심장의 정맥 기관이 증가한다. 말초 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감소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맥 기환이 감소한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혈압량, 용량을 즉시 줄인다. 혈압이 상승할 때만 복용한다. 두통이 있을 때만 복용한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찰 때 복용한다. 혈압이 조절이 되면 용량을 줄인다. 혈압이 조절되면 약 복용을 중단한다. 예, 방금 말씀하신 질문들은 다 틀린 문장이에요. 정확한 정답은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처방대로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약 복용을 거르면 다음날 함께 복용한다. 2배로 약을 복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다음 복용 시간에 가까워진 때에는 다음 복용 시간에 복용하면 됩니다. 금식인 경우에는 혈압약의 복용을 삼간다. 금식이죠. 금식일 경우에는 혈압약은 꼭 복용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과음한 경우에도 혈압약은 복용한다. 혈압약은 술과 함께 복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식이요법만 실시한다. 약과 함께 식이요법을 실시해야 합니다. 과음한 경우에도 혈압약은 복용한다. 예, 또 혈압약은 나오네. 술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식이요법만 실시한다. 같은 문제인가요? 약과 함께 식이요법 네. 실시한다. 네, 식이요법만 실시한다. 네. 다음은 이제 심부전이 되겠습니다. 저혈압, 당뇨, 부정맥 등이 원인이다. 예, 이거는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심장병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식욕이 증가한다. 식욕이 좀 상실되죠. 염분 섭취를 권장한다. 염분은 소량씩 섭취한다. 격렬한 운동을 매일 한다. 계단 오르기, 빨리 걷기 운동을 한다. 걷기나 계단 오르기, 쇼핑 등은 심한 호흡곤란을 야기함으로 삼가한다. 고혈압을 방치한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치료해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신다. 수분은 소량씩 섭취한다. 이 중요한 거예요. 네. 대부분의 분들 이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데요. 이 신부장 환자인 경우는 수분은 소량씩 섭취한다. 물을 많이 마신다 하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핵심 쪽집게 문제로 들어갑니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의 네. 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고혈압 대상자가 금식인 경우에도 혈압약은 복용한다. 두 번째, 고혈압 대상자가 꾸준히 약을 복용해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약 복용을 중단한다. 세 번째, 심부전증은 심장의 수출력 저하로 신체 조직으로 혈액을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이다. 네 번째, 심부전증을 예방하기 위해 고혈압을 치료한다. 다섯 번째, 빈혈 환자가 어지럼증으로 호소할 때는 처방받은 철분약을 복용했는지 확인한다. 네. 답은 약 복용 중단하면 안 되죠. 고혈압
대상자가 꾸준히 약을 복용해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약봉 중단하고 합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 2번이 정답되겠습니다.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현기증, 호흡곤란, 피로 등이 나타나는 질환은 네, 뭡니까? 심부전증입니다. 요양보호소에 활동해서 심혈관계 질환 대처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환자에게 심장병인 것 같으니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 할 것 같다라고 말한다. 두 번째, 환자에게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다. 세 번째, 대상자를 최대한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해준다. 네 번째, 대상자가 처방된 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관찰한다. 다섯 번째, 의식불명이나 심장마비 등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예, 요양보호사는 어떤 병을 단정적으로 자기가 먼저 얘기하면 안 됩니다. 1번처럼 환자에게 심장병 같으니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혈압 조절 능력 증가. 두 번째, 심장의 탄력성 증가. 세 번째, 심장의 정맥 교환 증가. 네 번째, 심장의 근육량 증가. 다섯 번째, 최대 심박출량 증가. 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제 심장의 근육량 증가. 근골격계 노인성 질환 기초로답 바로잡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체중을 줄인다, 과체중을 유지한다. 예, 골다공증의 경우는요, 적당한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햇빛에 노출되는 것을 피한다. 예, 햇빛을 쬐면 이마에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된다 그래요. 노출을 피한다는 것은 피하거나 자외선 차단을 받으면 안 됩니다. 비타민 C를 섭취한다. 비타민 A 음료를 복용한다. 비타민 B 알약을 복용한다. 골다공증은 비타민 D에 해당됩니다. 비타민 D를 섭취해야 한다. 흡연을 권장한다. 뼈가 약해짐으로 금연한다. 수영을 규칙적으로 한다.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은 피한다. 줄넘기, 요가, 등산, 테니스, 수영이나 아쿠아 로빅 운동을 한다. 실내 운동보다는 실내 운동을 강화한다. 이거는 이제 골다공증은 체중 부하 운동, 예를 들어서 산보, 걷기, 가벼운 조깅을 하면 좋습니다. 호르몬 요법은 하지 않는다. 호르몬 요법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노화로 뼈세포가 증가하여 골밀도가 높아진다. 노화로 뼈세포가 감소하죠. 증가하는 게 아니고 골밀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집니다. 카페인 섭취는 뼈 생성을 촉진시킨다. 카페인은 뼈 생성을 억제합니다. 다음은 핵심 쪽집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노화로 인한 퇴행성 관련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첫 번째, 노화로 인해 뼈를 보호하는 연골이 닳아 관절 부위의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지는 경직 현상이 나타나며 운동 시 악화, 안정 시 호전되는 질환이다. 세 번째,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운동으로 수영이나 걷기, 체조가 좋다. 네 번째,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운동으로 장거리 걷기나 등산이 좋다. 다섯 번째, 관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중을 조절한다. 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체중 부하 운동,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산보나 걷기, 가벼운 조깅을 하는 게 좋고요. 너무 이렇게 장거리 걷기나 등산은 좋지 않습니다. 노화로 인한 골다공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골밀도가 낮아지고 고관절 골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대사성 질환이다. 골다공증의 치료 및 예방법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D를 복용한다.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체중 부하 운동을 걷기 산책을 한다. 네 번째, 골다공증은 척추, 요추가 쉽게 골절을 낸다. 다섯 번째, 햇볕에 노출되는 것은 피한다. 네. 골다공증 뭐라고 했죠 아까? 비타민 D.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햇볕에 노출되는 걸 피하는 게 아니라 햇빛을 많이 좀 노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쪽집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노화로 인한 비뇨 생식 기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첫 번째, 여성 노인은 질 수축 및 질 분비물 저하로 질염이 발생하기 쉽다. 두 번째,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소변이 나오는 대상자의 증상을 호전시키는 방법으로 체중 조절이 있다. 세 번째,
요실금 증상의 치료 및 예방으로 골반 근육 운동을 한다. 네 번째,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으로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자주 깬다. 다섯 번째, 요실금은 배뇨 잔감, 잔여감, 그리고 소변 줄기의 끊어짐, 약한 소변 줄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네, 1번에 4번까지는 이제 옳은 지문이고요. 5번은 요실금이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노화에 따른 비뇨 생식 기계를 돕기 위한 요양보호사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기저귀나 소변 주머니 사용은 최대한 자제한다. 두 번째,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스크린을 쳐준다. 세 번째, 도뇨관을 바꾸거나 방광을 세척해준다. 넷째, 낮에는 배뇨 간격에 맞춰 소변을 유도하도록 한다. 다섯 번째, 배뇨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예, 세 번째 3번에 보면 도뇨관을 바꾸거나 방광을 세척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요양보호사는 도뇨관을 바꾸거나 방광을 세척할 시에는 하면 안 되고요.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의료인에게 연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피부계 노인성 질환 기출오답 바로잡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피부계 노화에 따른 특성, 피하 지방의 증가로 기온에 둔감해진다. 이제 노인이 되면 피하 지방의 감소로 기온에 민감해집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표피가 두꺼워진다. 표피가 얇아지죠. 피부가 흰색으로 변한다. 회색으로 변합니다. 손톱, 발톱이 견고하고 얇아진다. 두꺼워집니다. 모근의 멜라닌 세포가 증가한다. 멜라닌 세포가 소실내에서 탈색이 됩니다. 욕창 초기 증상을 보일 때의 대처 요령. 춥지 않을 때는 2시간 정도 햇볕을 쬐인다. 2시간이라는 숫자 개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간이 아니라 30분 정도 햇볕을 쬐면 됩니다. 젖은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다.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야 합니다. 따끈한 물수건으로 찜질한다. 뜨거운 물수건으로 찜질한다. 욕창 부위에 뜨거운 물주머니를 댄다. 뜨거운 물수건, 따끈한 물수건, 뜨거운 물주머니 다 틀린 문장이고요.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욕창 주위를 주물러준다. 절제 주무르면 안 되고 가볍게 두드린다. 하루 3번 자세를 바꿔준다. 하루에 2번 체위 변경을 한다. 이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네. 침대에서는 2시간마다, 휠체어에서는 1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준다. 차가운 바람으로 건조시킨다. 붉게 변한 부위를 헤어드라이로 건조시킨다. 피부 보호를 위해 가습기를 틀어준다.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킵니다. 청결 부위에 지속적으로 도넛베개를 사용한다. 파우더나 도넛베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긁지 못하도록 억제제를 사용한다. 억제하면 안 되고 손톱을 짧게 잘라준다. 피부 건조증에 관련돼서 매일 뜨거운 물로 샤워한다. 뜨거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 목욕 후 물기는 그대로 둔다. 물기는 두드려서 말린다. 실내 습도는 30-40%를 유지한다. 적정 습도는 40 내지 60%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수시로 때를 문질러 닦는다. 자주 샤워를 하거나 때를 미는 것은 삼가하게 좋습니다. 강한 비누를 사용한다. 피부 건조증인 경우는 순한 비누를 사용합니다. 대상포진에 관련돼서입니다. 대상포진, 세균성 피부 질환이다. 과거 풍진을 앓았던 사람에게 주로 발생한다. 대상포진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세균성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인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려움이 없는 수포가 발생한다. 가려움증 있는 띠 모양 수포가 발생합니다. 1-2주면 통증이 없어진다. 수개월에 걸쳐서 1년 동안 지속됩니다. 옴에 관련돼서입니다. 옴은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옴은 알레르기성 질환이다. 옴은 세균성 질환이다. 옴은 호흡기로 감염된다. 옴 질환은 공기 중에서 감염된다. 다 틀린 문장이죠. 옴은 피부병을 유발하는 접촉성 감염성 질환입니다. 옴은 피부 깊숙한 곳에 굴을 판다. 옴은 피부 표면에 굴을 뚫어서 그 속에서 서식하죠. 낮에 가려움증이 심해진다. 가려움증 특히 밤에 심해집니다. 대상자만 치료하면 된다. 대상자는 물론이거니와 동거 가족이나 요양보호사도 동시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사람에게 직접 전염되느냐 뭐. 그렇군요. 사람에게는 직접 전염되지 않는다. 전염을 막기 위해서 감염된 사람이나 친구, 수건들과 접촉을 금하는 게 좋습니다. 손가락 사이, 겨드랑이 등 접히는 부분에만 연고를 바른다.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치료용 연고를 발라야 합니다. 의류는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한다. 우리는 바로바로 세탁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머리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요즘도 머리니가 있나 봐요. 네. 네. 피부 속에 굴을 뚫어 피부병을 유발한다. 근데 아까 설명했던 오음에 대한 증상이죠. 그렇죠. 네.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다. 머리니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빛과 브러쉬는 흐르는 물에 씻어 사용한다. 5 내지 10분 동안 뜨거운 물에 담가서 소독해야 합니다. 모자, 수건 등을 함께 사용해도 된다. 감염되었을 모자나 헤드셋, 옷, 수건, 빗, 침구 등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침구와 옷을 차가운 물로 세탁하고 말린다. 머리니인 경우는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말려서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쪽집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욕창이 쉽게 발병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첫 번째, 영양 공급이 부족하여 근육이 위축된 대상자. 두 번째, 요실금 및 변실금. 세 번째, 피하 지방 감소. 네 번째, 장기간의 와상 상태. 다섯 번째,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건조시킨 후 기저귀를 채움. 예, 어떤 게 정답이겠습니까? 욕창이 쉽게 발생된 원인이 아닌 것은 뭘로 있어요? 아닌 것.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건조시킨 후 기저귀를 채우는 것은 욕창이 예방에 좋은 거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피부가 분홍색을 띠고 열감이 있는 욕창 환자의 초기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욕창 부위 주위를 나선형을 그리듯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린다. 두 번째,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말린다. 닦는다. 세 번째, 습기가 있는 피부는 미지근한 물로 씻고 말린다. 네 번째, 피부 보호를 위해 가습기를 틀어준다. 다섯 번째, 청결 부위에 도넛 베개를 사용을 한다. 네, 이거는 이제 정답은 가습기를 틀어주면 안 되죠.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키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피부 주요 질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순한 비누와 보습제를 사용한다. 두 번째, 대상포진은 작용감을 포함한 발진이 나타난다. 세 번째, 대상포진은 과거 풍진을 앓았던 사람에게 주로 발생한다. 네 번째, 오모 환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의 가족이 모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머리니를 치료할 때는 침구와 옷을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말린다. 네, 정답은 3번이죠. 대상포진은 풍진이 아니라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질환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핵심 조직계 문제를 이렇게 세 문제를 피부계 노인성 질환에 넣었는데요. 지금 3번 문제에 보면 1번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순한 비누와 보습제를 사용한다. 다 역대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장입니다. 그 문장을 이렇게 배열한 거예요. 대상포진은 장려감을 포함한 발진이다. 이런 문장이죠. 대상포진은 과거 풍진 않았던 사람이 주로 한다. 이게 틀린 문장이에요. 수두. 대상포진은 수두. 수두.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